이재명 대표가 총선에 불출마하는 것이 과연 이 판을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좀 의문이 있는 것이고요. 저는 다만 이재명 대표는 아니시더라도 이재명 대표 주위의 측근, 지금 이재명의 사당화 또는 친명 공천이라는 논란이 이렇게 커지고 있다면 그 주위에 계신 분들은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수습하는 노력을 좀 해야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번에 보면 총선에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원래는 151석을 얘기했다 지금은 1당만 된다는 식으로 계속적으로 목표 의석수를 떨어뜨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게 조금 잘못된 정부적 아마 이 보고를 받은 것 같아요, 보면. 지금 만약에 제가 민주당에게 중심을 가지고 만약에 충고를 한다 그러면 이 판을 뒤집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반전카드. 반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재명 당대표가 총선 불출마하면 돼요. 총선 불출마? 당대표는 뭐 이미 다 끝나가는 거니까 지금만 내려놓는 게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공천 다 하고 있는데. 아니 근데 이재명 대표가 내려놓겠습니까? 불출마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근데 요 며칠 전에 최재성 전 수석이 또 이런 글을 올렸었죠. 뭐라고 올렸느냐. 사무총장을 비롯한 핵심들은 불출마로 헌신하고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철희 전 수석은 이재명 대표가 불출마고 최재성 전 수석은 사무총장을 비롯한 핵심들이 좀 불출마로 헌신을 해야 된다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판을 지금의 흐름을 끊어주려면 뭔가 불출마 선언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OX로 질문을 좀 던져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표 불출마 한다. 하나, 둘, 셋. 네, 전원 아니다라고 꽂아주셨어요. 전원 아니다. 네, 김철현 위원님 아니다. 일단은 뭐 우리가 알다시피 그 이재명 대표가 안고 있는 사법 리스크가 워낙 크거든요. 국회의원 그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일이 좀 없어 보이고요. 두 번째는 본인이 그 뭐 어쨌든 보면은 이번 그 이 총선을 통해서 본인이 구상하고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번에 보면 총선에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원래는 151석을 얘기했다 지금은 1당만 된다는 식으로 계속적으로 목표 의석수를 떨어뜨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게 조금 잘못된 정부적 아마 이 보고를 받은 것 같아요, 보면.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컨셉이 보면 1997년도에 그 대선에 나섰을 때 이회창 모델을 지금 따라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집권 여당의 후보로 대선에 나섰다가 떨어지고 다시 한번 재도전한 경우는 그때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그 후보밖에 없는데 이회창 후보가 97년도 떨어지고 99년에 당권을 잡고 난 다음에 20년 그 16대 총선에서 공천 주권을 쥐고 그때 자신을 도왔던 이 호주 김윤환이라고 하는 가장 최대 계보의 민정계를 그때 대대적으로 공천 학살하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지금 이회창 때처럼 지금 이재명 대표가 후보 그대로 흉내내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또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총선에서 최대한 많은 의석을 확보하는 대승이 목표가 아니라 순혈만 좀 남기는 그런 물갈이를 택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OX 여부를 떠나서 김진욱 대변인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지적. 저는 지금 그 이재명 대표가 뭐 본인의 방탄을 위해서 그 출마하고 이런 문제는 저는 이미 넘어섰다고 봅니다. 그건 뭐 문제가 될 것 같지 않고요. 지금 현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가 총선에 불출마하는 것이 과연 이 판을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좀 의문이 있는 것이고요. 저는 다만 이재명 대표는 아니시더라도 이재명 대표 주위의 측근, 지금 이재명의 사당화 또는 친명 공천이라는 논란이 이렇게 커지고 있다면 그 주위에 계신 분들은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수습하는 노력을 좀 해야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게 가장 대표적인 한두 명일지라도 그런 모습도 안 보여주고 이 지금의 논란을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는 점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는 편입니다. 그럼 이것만 짧게 yes or no로 좀 여쭤볼게요. 그럼 이재명 대표 불출마 말고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 중에서 한두 명이라도 불출마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대표가 아니면 주변 측근들이라도 뭔가 노력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움직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셨어요. 근데 사실 지금의 이런 어떤 아까 말씀 중에 나왔죠. 이게 다 계파 갈등에 따른 게 아닌데 다 계파 갈등으로만 지금 프레임이 짜져서 좀 점철되는 면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른바 이런 프레임이 사실 초반에는 친문이냐 친명이냐 뭐 명문 정당 얘기가 나오면서
촉발이 좀 된 면이 없잖아 있어요. 누구냐? 임종석 실장 이슈입니다. 지금 임종석 실장이 중성동갑, 서울 중성동갑에 지금 전략구역으로 지금 지적이 됐는데 거기에 나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관련 기사 좀 보겠습니다. 험지 송파갑 출마 권고받은 임종석 중성동갑 상황 설명 사실상 거부. 네, 지금 임종석 실장한테 송파갑 출마를 권고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나는 중성동갑 상황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라고 사실상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 의협 정부만 강대강대치가 아닙니다. 여기 약간 좀 비슷한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며칠째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른바 강대강대치 상황으로 비춰진 이런 상황인 건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철희 전 수석 한마디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좀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임종석 실장 이야기가 상징적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출마하시든지 아니면 송파갑 얘기 지금 나옵니다. 임혁배 공관위원장이 송파갑을 공식으로 제안했다는 오늘 아침 노컷뉴스 단독 보도도 있습니다. 그렇게 망신 주면 됩니까, 사람을? 왜 망신주기라고 보세요? 아니 여기 넣었다 저기 넣었다가 본인이 하겠다는 데가 있는데 그러면 최소한 당대표가 만나보든지 당의 책임 있는 누군가 만나서 본인 입장을 충분히 경청을 하든지 설명을 하든지 예. 조사를 해보니 이렇더라든지 뭔가를 충분히 납득하고 설명을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냥 조리돌림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넣었다 저기 넣었다가 그 망신 주는 거지. 그래서 네가 알아서 그냥 제풀에 자빠져라 이거 아니에요. 그 왜 조리돌림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주기 싫은 거죠. 잠재적 경쟁자라고 보는 거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잠재적 경쟁자입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는 두 가지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네, 하나는 무조건 국회의원이 돼야 되고 하나는 당대표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당대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대통령이 되는 게 당대표가 돼야만 대통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측근들까지 다 출마를 시킬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임종석 실장 같이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최대한 배척하고 공천을 안 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철희 전 수석의 의견에 나도 좀 같이 한다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임종석 전 실장이 아까 구심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 문재인 정부 때 비서실장을 했죠. 친문 세력, 친문을 비롯한 그리고 다른 비명계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해석이 지금 밑에 깔려 있는 건데 다음 기사를 좀 같이 볼까요? 총선 져도 이재명 당 만들겠다는 거냐 반발. 이 불출마 주장도인데 여기에서 특별히 제가 이 부분을 좀 보고 싶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도 우려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친문계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이 대표와의 오찬회동에서 대표 측근들로부터 솔선수범해서 정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는데 실행되지 않고 있다. 최근 당의 상황에 대한 우려가 큰 상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다른 친문계 의원, 이제는 문 전 대통령이 입장을 내줘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짧게 바로 여쭤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 낸다. 하나, 둘, 셋. 요거는 입장이 좀 갈렸어요. 일단 장 변호사님 입장 낸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원론적인 입장을 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그동안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해오셨던 말씀의 큰 기조는 당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통합하고 단합하고 총선에서 현 정권에 대해서 견제하고 심판해야 된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의 전직 대통령 그리고 큰 어른으로서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당 전체에게 단합의 메시지를 낼 것이라고 보이고요. 이 공천의 과정 속에서 나오는 어떤 갈등들을 극복하고 단합할 수 있는 길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메시지 나올 것 같습니다. 원론적인 메시지를 낼 거다라고 하셨는데 김진욱 대변인께서는 아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 저기 내용적으로는 우리 장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좀 사실 좀 비슷합니다. 네. 예, 저는 왜 내지 않으실 거라고 얘기했냐면 이 원론적인 메시지도 내실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원론적인 메시지를 내는 것 자체가 당에 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오히려 명문 정당을 이미 강조한 와중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무슨 그 어떤 메시지를 덧붙여서 말씀하시는 게 의미가 이렇게 크게 있어 보이지는 않고요. 지금 상황에서라면 이 당이 이 대표를 중심으로 빨리 수습하는 국면으로 가기를 바라고 응원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입장을 낼 것인지 낸다면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인지가 주목이 되는 시점입니다.